김소사님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요. 예. 그 교통사고 척추협박골절 개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요. 예, 말씀하세요. 교통사고 척추협박골절일 때 예. 무조건 보험에서 적용받는 후유장애가 남나요? 척추가 이제 골절이 돼서 찌그러진 거잖아요.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그 찌그러진 척추가 자연적으로 다시 펴지지 않기 때문에 후유장애는 무조건 적용됩니다.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상관없이요? 그럼요. 수술을 했을 때는 그 적용되는 기준이 또 틀리고, 수술을 안 했어도 이제 후유장애는 무조건 인정이 되는데, 기준 평가 방법은 좀 차이가 있어요. 예. 그렇다면 교통사고 척추협박골절 평가 방법은 예. 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인 노동 능력의 상실률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목뼈하고 등뼈, 허리뼈 그 기준들이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. 보통 뭐 허리뼈 같은 경우는 29%가 인정이 돼요. 허리뼈가 요추죠? 예, 요추 같은 경우는 보통 노동력 상실률 29%가 인정됩니다. 그럼 경추는요? 경추는 27%요. 뭐 배유부라고 있는데 흉추 11번, 흉추 12번, 요추 1번이 이 세 개 뼈가 배유부라는 특수 부위예요.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아요. 일반적으로 거기는 32%가 적용이 돼요. 그러면은 만약에 요추 2번이 골절되었다는 가정하에 예. 계산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그 이제 척추 압박골절이 교통사고로 발생을 했으면 골절된 척추뼈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 골절된 척추 찌그러진 이 척추뼈하고 그 위쪽에 있는 그 척추뼈, 그다음 밑에 있는 척추뼈. 예를 들어서 뭐 요추 2번이 압박골절됐다 그러면 정상적인 요추 1번과 그 밑에 요추 3번의 크기, 두께 크기 있잖아요. 이거하고 골절된 찌그러진 압박골절의 크기하고 비율로서 이렇게 비례해가지고 그 몇 퍼센트 이렇게 그러면은 크기에 따라서 몇 퍼센트 찌그러졌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. 계산하면 100분의 1로 환산하면. 그래서 압박률을 적용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예서 요추 2번 같은 경우는 노동상실률 29%라고 했는데 압박률이 이제 경미하다고 하면 뭐 10%다 그러면은 29%의 반만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30% 이상이 됐다 그러면 29%가 다 적용되든지 그거는 이제 평가하는 감정 의사에 따라 내용이 틀리고요. 수술을 안 한 경우에는 그 압박률에 따라서 또 한시장에 뭐 3년, 2년, 5년 뭐 이렇게 적용을 또 됩니다. 그렇게 후유장애 평가가 이루어졌잖아요. 그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0% 이상이 됐고 압박률이 그 다음에 노동상실률 29%가 적용됐고 거기에 노동력 상실기간, 장애 기간이죠. 뭐 3년이면 3년에 대한 개수 거기에 또 곱하기 그분의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3년에 29%가 보통 나오면 교통사고의 최저로 인정되는 임금 기준을 했을 때 3천만 원에서 5년 인정되면 한 5천만 원 사이까지 이렇게 보통 상실 수익액이 평가가 돼요. 그러면은 전문의가 평가하는 그 장애율 맞나요? 정확하게 노동력 상실률이죠. 노동능력 상실률. 노동력 상실률과 장애 기간. 예. 그거 전문의가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전문의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은 주치의한테 받는 건가요? 주치의한테 받아도 되고요. 아니면은 뭐 상급병원 될 수 있으면 대학병원 있잖아요. 네. 거기 가서 전문 교수분들한테 평가받아도 되는데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의사는 주치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주치의가 이제 그런 어떤 교통사고 입증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떤 관계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의사분들이 많아요. 그렇다 그러면은 대학병원 수도권 내나 뭐 이제 이름이 알려진 대학병원들 그 척추 전문의들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진료를 보시고 상태 물어보신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률 평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그 중에 뭐 해주시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교수분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분들한테 이제 평가 받아도 되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좀 발품을 팔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. 뭐 그런 게 어려우시면 뭐 이렇게 손해사정사 좀 알아보시고 상담해보시고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. 예. 이제 마지막으로 김 선사님이 봤을 때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로 합의금을 받을 때 보험사와 가장 이제 분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보험사에서 우선은 내가 어떤 입증 자료를 해서 내가 이제 보상 받아야 될 손해액을 확정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자료들을 내잖아요.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압박률이라던가 어떤 한시장의 기간 그런 부분들 그런 걸로 해서 또 노동력 상실률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그 기간을 축소하고 장애율도 낮게 이제 평가하려고 그러거든요. 본인들의 자문에 의해서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압박률이 미비하다 아니면 퇴행성 질환이 있다. 뭐 골다공증, 골감소증이 있어도 이제 관여도를 따지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장애율을 낮추게
그러니까 노동상실료를 뭐 또 삭감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러한 입증 자료를 대응을 하시려면은 본인께서 이제 어떤 그 후유장의 맥브라이드 평가를 이제 한 거를 제출을 하잖아요. 거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나중에 의료자문해서 반증하는 자료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감정 내용을 제출하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때는 뭐 다른 병원 가서 또 감정을 받든지 아니면은 다시 주치의한테 소견을 받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.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 꼭 전문가분들한테 좀 한 번쯤은 통화하셔가지고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귀뜸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방향성을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. 뭐 이게 지금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보험사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50대 중반의 여성분 같은 게 사고가 났다. 그러면은 골 감소증이 있으니까 내가 29% 노동상실 들어갔는데 이거는 무조건 30% 이제 그 노동상실을 감산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, 많이. 그래서 제가 경험칙상 그런 부분들은 외상 기여도가 뭐 100%다. 뭐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다른 의학적인 소견서를 제출해서 대응을 하셔야지 그 부분은 다 이제 적용해서 손해가 산출을 받아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예. 네, 오늘 그러면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관련된 좋은 정보 주셨는데요. 다음번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와 주세요, 김선사님. 예, 전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고요.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